뒤에 후작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18세기, 17세기 이렇게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 분들, 그 집안, 과연 그 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탕이 1만 년 전 정도부터 재배가 돼서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점점점 들어오다가요. 부자의 사치품에서 이 모든 사람의 쾌락으로 변모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탕무의 재배입니다. 원래 그 사탕 수수에서만 만든 설탕은 열대지방에서밖에 재배가 되지는 않았고요.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멀리 싣고 오는 동안에 변질되기 때문에 열대지방에 식민지가 있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면 생산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사탕무는 온대지방에서도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생산이 가능해진 나라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러시아 같은 나라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1820년대 정도에는 10년 동안 생산할 양을 단 하루 만에 생산하게 되는 그렇게 생산량이 폭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굉장히 흔하게 된 어떤 식료품, 약품, 뭔가 이런 종류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설탕의 문화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흔하게 된 설탕 때문에 설탕에 절인 과일, 뭐 통조림 같은 것도 생겼고요. 또 이 때문에 19세기 중반에 디저트라는 개념도 그때 생겼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산업 현장의 자극과 휴식이라는 개념도 흔해진 설탕 때문에 생겼다고 하고요. 이때 노동자들이 니코틴과 카페인과 설탕을 결합하는 방법을 알게 돼서 거기서 유래했다라고 이 책에서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또 이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설탕이 더 많이 퍼지게 된 계기가 1840년대에 생겨난 네 가지 산업이라고 게리 다우브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산업이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리고 청량음료입니다. 그래서 사탕은 1847년 보스턴의 올리버 체이스라는 분이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고 초콜릿은 1840년대 린트 형제, 린트 지금도 초콜릿 유명하잖아요. 그 형제가 그전에는 액상으로 먹던 초콜릿을 굳히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 또 시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17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에서 만든 것이 맞는데 그 대량으로 생산한 것은 1850년에 미국의 메릴랜드 주의 제이콥 퍼슬이라는 분이 대량 생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계기가 재밌습니다. 그 크림이 남아 돌아서 이것을 설탕을 포함을 하고 얼려서 개당 25센트인가에 팔았더니 엄청 잘 팔렸다. 이게 이제 시초라고 책에 써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 청량음료입니다. 청량음료 회사, 닥터페퍼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펩시라는 회사가 모두 1880년대에 설립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중에 특히 코카콜라가 이제 조제사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애틀란타에 있었던 존 펜퍼튼이라는 분이 이제 고안해낸 것이 그 콜라 와인이라는 게 있답니다. 콜라 와인은 코카 잎에 와인을 섞은 이제 프랑스 와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콜라 나무 열매라든가 탄산수를 조합으로 만드는 것이 최초의 그 코카콜라였는데 여기에 이제 주어에 따라서 알코올을 넣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알코올을 빼고 설탕을 첨가하고 팔게 된 것이 또 중요한 계기였는데 설탕을 넣게 된 게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코카 잎의 쓴맛을 감추는데 설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사탕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청량음료는 많이 있잖아요. 이 근원이 1840년대에 생겨났다는 것도 재미있고요. 이 산업이 이제 성장하는데 중요하게 쓰인 원료 역할을 했던 것이 설탕이라는 것. 이것도 재밌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삶 속에 더 가까이 온 계기가 또 의외로 담배입니다. 설탕은 이제 식료품이라고만 저도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담배하고 설탕이 무슨 관계가 있지? 하고 내용을 보니까 원래 담배는 열건조를 하게 되면 담배잎을 건조를 하면 당분 함량이 22%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건조한 담배는 이제 당분 함량이 늘어나는 만큼 니코틴 함량은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담배는 니코틴 흡수량도 굉장히 적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분이 늘어날 때 효과가 뭐냐면은 그 담배 연기가 이 당분이 포함된 연기는 염기성에서 산성으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염기성인 담배는 이제 사람이 흡입을 했을 때 기침 반응이라고 이 연기를 토해내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당화된 연기는 그런 산성화돼서 그런 그 이제 몸의 반응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거나 없애주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담배는 담배 때문에 니코틴이 함유된 연기를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니코틴에 대한 중독도 더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담배와 설탕의 만남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만든 담배는 RJ 레이놀즈사에서 만든 캐멀이라는 담배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자연스럽게 건조한 담뱃잎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캐멀에서 더 당분, 그러니까 단맛을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담뱃잎을 그야말로 설탕 소스에 절이는 방식의 그 공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이 그 담배 연초의 무게 한 50%까지 담배 연초가 이 설탕 소스를 빨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무게면 담배 연초보다 설탕이 더 저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탕 소스는 메이플 시럽이라든가 꿀이라든가 원당이라고 하죠. 당밀이라든가 과일 시럽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1929년 미국 담배 농가들이 1200억 개피의 권련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설탕 소스의 양이 22,700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또 재밌는 게 담배를 태시는 분들은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포인트인데요. 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는데 그 함유된 설탕의 함량에 따라서 니코틴도 흡수를 하게 된다. 이런 것을 2006년도에 네덜란드 독성학자가 밝혀낸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론적으로 미국산 관련 담배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또 그 유행에 따라서 폐암이 유행하게 된 것이 담배와 설탕의 결혼 때문이었다. 이렇게 게리 타우브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제목은 특별한 악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 1940년대 설탕이 드디어 아침 식사의 주 성분이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과일 주스하고 아침 식사 대용 시리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캔에 든 아침 식사용 주스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이제 금주법 시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선키스트,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오렌지 재배 조합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때 1920년대 영양학회에서 비타민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이 오렌지라든가 이 포도 생산업자들이 주목을 해서 아침 식사를 할 때 주스를 통해서 비타민 C를 섭취하자, 이렇게 홍보를 한 게 시초라고 하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제 오렌지만 이제 마셔도 또 모르는데, 이것을 갖다가 냉동 농축 주스 미닛메이드라든가 냉장 주스라든가 해서 개발하면서 여기에 설탕을 첨가하게 되면서 이때만 해도 연간 몇 수 킬로그램 이상의 설탕을 더 섭취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아침 식사로 개발이 된 오렌지 주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아침 식사에 설탕이 파고 들어가게 된 두 번째가요, 시리얼이라고 하는데요. 최초에는 시리얼은 건강식품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무설탕 제품이었는데, 이것이 1902년 그 이제 윌키스 켈로그라고요. 그 존 하비 켈로그라는 분의 친동생이랍니다. 그 존 하비 켈로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이제 시리얼의 이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탕을 이제 아주 작은 양을 첨가를 한 게 시초였다고 하네요. 첨가를 했는데 이 형이 돌아와서 보니까 동생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니까 뭐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은데 그걸 거기다 넣으면 어떡하니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듯이 이제 시리얼 종류 켈로그라든가 포스트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시리얼 제품들이 이제 개발이 많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이 시리얼을 어린이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만화 캐릭터 토니 더 타이거라는 그 호랑이 캐릭터 있잖아요. 여기에 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어린이 보는 TV 프로그램에서 마케팅을 이제 강력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중량의 50%까지 설탕으로 코팅된, 어떤 의미에서는 아침 식사용 캔디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 책에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902년에 개발을 하고, 이 설탕 코팅 시리얼이 이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그 무엇이 되기까지 약 35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시리얼 업계에서도 강력한 로비를 한다거나 마케팅을 한다거나 많은 것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일단의 영양학자들을 동원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책에서 계속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되는 그 프레드 스테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영양학과를 설립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 프레드 스테어가 설탕 관련된 업계에 세운 여기 이익 단체라든가 연구소에 그 이제 지원이라든가 후원이라든가 연구비 지원 같은 것을 받은 흔적이 굉장히 많이 책에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학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어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1986년에 컨슈머 리포트라는 유명한 그 저널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을 정도였냐면은 시리얼이라도 먹는 것이 아예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보다 영양학적으로 더 낫다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이런 내용까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요 다음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편에서는 설탕이 근대에 와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 삶 속에서 이제 소비가 되고 또 설탕 업계는 어떻게 자기들 이익을 확보하고 또 어떻게 질병과 연결 의심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또 이제 대응해 왔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편에는 설탕이 일으키는 질병, 설탕이 일으키는 것으로 강력히 의심이 되는 질병과 그 연결고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